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영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크리스 FNC입니다. 크리스 FNC는 1998년 설립돼서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의류, 스포츠 의류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주요 매출 품목은 골프 의류이며 주요 브랜드에는 핑, 파리게이츠, 세인트 앤드류스, 팬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통 채널은 백화점, 아울렛, 대리점, 직영점, 온라인으로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고 20대부터 고령층까지 전 세대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고급 의류 브랜드 하이드로겐의 한국 독점 판매권을 계약하는 등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회사인 SC인베스트는 경기도 안성시 일중면에 골프장을 개발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3,759억 원, 영업이익 871억 원, 당기순이익은 68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8.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4.8%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76.4%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골프 산업의 고성장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증가했으며 원가율 개선으로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결정을 공시했는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결정입니다.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한 증권을 취득, 인수했다는 것입니다. 발행회사는 주식회사 국동입니다. 회사 발행 주식 총수는요 5,520만 8,808주고요. 회사의 사업은 섬유 의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취득 내용은 전체 지분 중에 1,204만 6,775주, 취득 금액은 340억 원입니다. 회사 자기 자본의 11.1%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취득 후 소유 주식 수 그리고 지분의 비율은요 21.82포인트입니다. 취득 방법은 현금 취득이고요. 취득의 목적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목적이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취득 예정 일자는 2022년 8월 17일입니다. 회사 최근 사업년도 말 자산 총액은 4,263억이고 취득가액의 자산 총액 대비 7.98포인트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하단의 투자 판단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자기자본은 2021년 작년 12월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다. 계약금 190억 원 2022년 7월 11일에 납입하였고 잔금 150억 원은 2022년 8월 17일 납입 예정이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하단 내용 보면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사항은 발행회사의 재무제표이고 당해 사업년도 2021, 2020, 2019년도 지금 상장법인인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이죠. 주식회사 국동의 지분 21.8%를 34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크리스 FNC가 니트 의류 OEM 업체인 국동을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표님, 좀 긍정적인 시너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최근에 사실 이 크리스 FNC가 이 주요 생산 공장이 없어요. 네네. 국내 생산 공장 거점이 없었는데 해외에서 이 제조된 의류를 국내 물류창고에 보관해서 납품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그런데 최근에 이천의 물류센터가 화재로 소실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역량 안에서 크리스 FNC가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생산 공장도 확보하고 물류의 어떤 거점들을 좀 충분히 영위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의 다각화를 좀 선회한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해보는데 일단 국동의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회사죠. 회사의 최근 실적을 보면 최근 2021년도죠. 지금 이 회사 당해년도, 전년도, 전전년도 이게 2021, 2020, 2019년도입니다. 지금 2021년도의 매출액은 2,269억을 기록했고요. 2020년도는 2,534억,
그리고 2019년도에는 2,230억. 회사는 그래도 2천억 원대의 매출을 꾸준하게 좀 기록하는 안정적인 매출 실적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단기 순이익 관점에서는 79억 원의 손실을 좀 기록하면서 지금 손익구조에서는 조금 이 개선점은 좀 있지만 그래도 주요 사업을 좀 영위하는 관점에서의 매출 실적을 꾸준하게 좀 영위한다는 관점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수익성 제고 관점에서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어떤 딜이 아니었나. 전 그렇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일단 크리스 FNC는 사실상 이 골프복을 유통, 판매하는 회사고 네네. 이 주요 회사의 어떤 이 판매 제품에 대해서 이 OEM, 이 직접 생산 또는 이 주문자 방식의 생산 위탁이죠. OEM 방식으로 생산한 물품을 다시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하는 이 전략들을 좀 수립하는 관점에서 충분한 좀 사업적인 좀 시너지는 충분하지 않겠는가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산 공장도 확보하면서 상호 사업 간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5월 발생한 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재고 자산의 유실로 온라인 사업 부분에 좀 피해가 꽤나 컸을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희가 5월 25일 날 이 공시를 좀 최초에 좀 다뤘었는데 네네. 회사 피해 금액이 최종적으로 좀 산출이 됐기 때문에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재해 발생입니다. 재해 발생의 내용은 화재고요. 재해 발생 금액이 최종 확정이 좀 됐는데 612억 원입니다. 회사 자산 총계의 14.3%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재해 발생의 장소는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소재 이천 물류창고입니다. 보험의 가입 내용 중에서는 전체 300억 원의 이 보험 가입이 좀 되어 있다. 향후 대책은 현재 사고 경위 그리고 피해 상황은 파악 중에 있고 조속한 사고 수습 복구를 위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 있었습니다. 지금 금액은 좀 전체적으로 좀 추산 좀 됐는데 물류창고가 전체 뭐 소실된 것은 좀 아닌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네. 2021년도 기준에 회사의 재고 자산 전체 총액이 한 1,200억 원 정도로 추산됐는데 지금 610억 정도가 피해가 좀 발생됐다면 전체로 한 50%를 좀 넘는 한 55% 정도는 소실이 좀 된 피해 금액으로 좀 추산되는데 네네. 나머지 재고는 그래도 좀 문제가 좀 없는지 이 부분은 사실상 2분기 실적을 통해서 회사의 어떤 재무 상태표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금액 안에서는 지금 전체 612억 원의 이 피해 손실이 좀 있었고 이 중 한 300억 원의 이 보험 가입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상계를 좀 한다면 전체적인 어떤 피해액은 300억 원대로 좀 추산되는 공시입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은 실적도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물류창고의 화재로 좀 매출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뭐 전반적인 올해 실적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실적 자체가 지금 개별 재무제표를 잠깐 보면요. 올해 매출액은 지금 1분기 매출액 기준 741억을 좀 기록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한 110억 정도, 한 100억 정도, 100억 한 80억 원 정도 이 매출이 좀 증가가 됐었고요. 영업이익은 129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의 증가폭을 좀 가져왔습니다. 당기순이익은 98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실적도 좀 호조를 좀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1분기에 매우 장사를 좀 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이 골프 인구의 확대, 골프 저변의 확대로 인해서 이 수혜로 좀 작용되고 좀 있었고 회사의 어떤 주요 브랜드군 핑, 파리게이츠, 뭐 세인트 앤드루스, 팬텀 이게 뭐 중장년층을 좀 겨냥한 이 브랜드도 있지만 이 브랜드 중에 일부는 또 젊은 층을 좀 공략한 이 브랜드군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장년과 이 젊은 이 세대를 좀 타겟으로 하는 이 마케팅이 좀 중요한 효과가 좀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 5월달 이 물류창고의 이제 화재로 인해서 전체적인 어떤 피해에 대한 어떤 이 수치 산정이 좀 어려웠었는데 회사가 이후에 이 보도자를 통해서 뭐 관련된 내용들 좀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 판매가 좀 활발했던 봄 그리고 여름 제품의 경우에는 물류창고의 보관분보다는 오히려 이 매장의 주요 재고들이 좀 많이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효과로 인한 어떤 피해는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회사의 물류창고에 좀 보관되어 있던 전체 금액들 재고자산 추정으로는 1,200억 원 정도인데 상당수의 제품들이 2월 상품이라든가 가을 또는 겨울 제품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계절적인 어떤 판매 요인에는 어떤 피해가 좀 미비했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공장 화재로 인한 물류창고의 화재로 인해서 2분기 실적에는 좀 분명히 좀 타격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해봤는데 네네. 우려했던 수치가 만약에 회사의 이야기대로 사실상 봄 그리고 여름 제품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2분기에도 실적 기조를 좀 유지해 나간다면 재고 자산에 대한 어떤 손실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실적적인 어떤 이 선방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해볼 텐데 일단 이 부분은 회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니까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한 관건 요소가 아닌가 판단을 해 봅니다. 네, 이 회사 측에서는 큰 피해는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후 실적 기조를 한번 끝까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인수가 주가의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 대표님이 대응 전략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주가 지금 1.85포인트 하락한 34,450원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물류창고의 이 화재로 인해서 부분적인 회사의 어떤 이 매출 타격은 좀 불가피했다. 자, 이 부분이 사실상 5월 달치의 전망이었고 회사는 오히려 봄, 여름 상품의 경우에는 물류창고의 보관분보다는 이 오프라인 매장 쪽에 오히려 또 보관 물량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좀 제한적이다.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2분기에는 동일한 이 상승률과 성장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요인이 좀 될 텐데 그래도 지금 온라인 배송 물량에 대해서는 그래도 물류창고의 보관분이 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사실 실적의 감소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은 좀 충분하기 때문에 네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2분기 실적이 과연 성장 기조를 좀 유지했느냐 이 부분이 중대한 포인트고 재고 자산의 경우에는 판가를 작용한 부분이 아니라 회사가 생산했던 생산 원가를 반영한 재고 금액이 좀 추산됐을 거거든요. 이 부분이 뭐 2월 상품도 있고 여러 가지 가을 또는 이제 겨울 제품도 있다고 좀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이 공장에 화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어떤 피해 추산액이 뭐 300억 원 정도. 이 부분은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인보다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산의 감소 요인을 좀 가져간다는 점. 그래서 2분기 실적 기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는 지난 11월 59,900원 전고점 형성 이후에 주가는 지금 3중 바닥권의 어떤 흐름으로 전저점을 좀 낮추고 있는 형국인데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골프 인구의 저변 확대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을 좀 기반으로 해서 기대감을 수반했지만 악재의 어떤 화재로 인해서 지금 모멘텀은 좀 이 부분적인 손상은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실적 회복이 충분하다면 저는 뭐 크리스 FNC 국동 인수와 더불어서 시너지를 좀 충분히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보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의 영역은 33,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매수하기 좋은 구간 3만 원에서 32,000원, 3만 원에서 32,0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국동 인수 이후의 사업적 시너지 관점에서의 역할을 한 번 더 체크하는 요인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크리스 FNC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3만 원에서 3만 2천 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3만 3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기조가 관건이다라고까지 함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셀리버리입니다. 셀리버리는 2014년 설립돼서 2018년 성장성 기업 특례 요건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약학 및 의학 연구 개발업과 생물학적 제재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양리물질 생체 내 전송 기술과 이를 적용한 단백질 소재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의 개발 및 기술 이전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바이오 벤처 기업입니다. 셀리버리의 플랫폼 기술은 양리물질 생체 내 전송 기술을 기반으로 6종의 신약 후보 물질과 연구용 시약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요. 매출 유형은 기술 이전과 연구용 시약 제품 매출이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38억 원, 영업 손실 280억 원, 당기 순손실은 28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408.4%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59% 증가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63%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신약물질의 개발 확대에 따른 연구 인력의 충원과 경상 연구 개발비의 반영으로 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주요 사항 보고서 무상증자 결정을 발표했는데요. 최근에 무상증자를 좀 결정하는 회사들이 좀 급속하게 좀 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2020년도에도 이 무상증자를 결정하는 시즌이 좀 있었고, 2021년도에도 무상증자를 결정하는 좀 시즌이 있었는데, 최근에 낙폭 과대장에서 이 뚜렷한 어떤 주도주, 선도주가 좀 없다 보니까 하나의 좀 테마로 좀 자리 잡은 이 의사결정이 바로 무상증자였습니다. 무상증자는 무상의 신주를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신주를 기존의 주주에게 좀 제공해 줌으로써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한다라는 어떤 이점을 좀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 호재로 좀 작용되는 요인이 있는데, 최근에는 무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이게 상장일 시점에서 옥석가리기가 좀 있다는 거죠. 무상신주를 이 적정한 유통 주식수를 좀 고려해서 좀 발행을 해줘야 되는데, 뭐 한 주당 7주도 주고 한 주당 5주, 한 주당 3주 유통 주식수의 적정선을 좀 초과하는, 일단 뭐 당장 뭐 주가에 어떤 이 기대감을 좀 반영은 하고 있지만 상장일 이후에 주가가 좀 심각하게 좀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이 유통 주식수가 좀 크게 증가하는 의사결정도 좀 증가되고 있었는데, 네네. 셀리버리도 오늘 뭐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 1,733만 주의 발행 주식이 있었는데, 한 주당 한 주를 좀 교부하는 것이죠. 1,733만 3,799주의 무상 신주를 발행하는 무상 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7월 26일입니다. 배정 기준일 관점에서는 항상 이 영업일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만 무상의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신주 상장 예정일은 8월 12일입니다. 하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전환 우선주의 경우에도 무상증자에 대한 이 배정 내용 한 주당 한 주를 동일하게 좀 교부해 줌으로써 전체 3,610만 3,044주의 신주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발행 후 이제 반영되는 셈이죠. 회사는 신주의 재원을 주식 발행 초과금 90억 2,50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지금 종합을 좀 해주면 회사는 한 주당 한 주를 교부하는 무상증자를 발행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셀리버리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는데 회사가 이제 계속해서 좀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 기술 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임을 좀 감안하더라도 대표님, 이게 무상증자를 결정할 만한 재무 상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과대 낙폭이죠. 최근에서 계속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 주주들의 반발, 원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무상증자를 좀 결정했는데, 저는 사실상 이 무분별한 무상증자가 과연 주주들의 어떤 권익을 좀 과연 이게 보호를 해주는 것인가, 주주들에게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무상증자는 신규 상장 종목들이 사실상 공모가를 크게 하회하는 구간에서 사업의 어떤 정체성이 주가로 좀 반영되는 어떤 효과가 좀 없을 때, 최초 신규 상장을 했을 때 이 발행되는 어떤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좀 적습니다. 뭐 심지어는 300만 주에서 500만 주, 뭐 800만 주. 자, 이런 종목들이 거래 활성화, 유통 주식수를 좀 더 활성화시킴으로써 회사의 가치를 좀 더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로 무상증자를 좀 많이 결정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주가 부양의 수단으로 그냥 무상증자만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작정 회사의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단기 급등 요인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건 좀 있었지만, 최근의 이 흐름은 일회성이에요. 하루 반짝하고 지속적으로 주가 빠집니다. 네네. 그렇다면 지금 무상증자의 납입 신주를 받는 것이 과연 신주가 유통된 시점에서 과연 이득일까, 이 여부를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셀리버리는 아마 이런 관점에서는 최근에 신저가 기록 이후에 이 주주들의 어떤 원성을 좀 더 달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아니었나 판단을 해봅니다. 회사 최근 사업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제품 서비스 내용을 보면 회사의 주 사업 부분 기술 이전 사업과 시약 판매 두 가지 매출군으로 좀 두 가지 매출 유형이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원천 기술과 신약 후보 물질을 국내외 제약사를 대상으로 기술 이전료인데 이게 지난해 매출 부분에 좀 소폭 좀 반영이 되면서 38억 원의 좀 매출이 좀 발생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약 판매입니다. TSDT를 이용한 세포 투과성 연구용 시약을 판매하는데 이게 판매 금액이 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연구 목적용의 시약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매출 실적을 좀 크게 상쇄할 만한 요인은 아니다. 그런데 회사가 좀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볼 텐데 지금 회사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연구개발과 임상시험을 추진하겠다고 좀 발표를 했는데 신약 후보 물질 중에 하나는 파킨슨병이 있고요. 프리드리히 운동실조증, 그리고 췌장암 및 고형암, 골절 및 골다공증 등의 골질환, 그리고 고도비만 및 2형의 당뇨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체 신약 후보 물질을 다양하게 지금 연구 개발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이렇다 할 연구 개발의 성과도 미비했고 임상 시험도 크게 좀 진행 여부가 좀 지연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주가가 좀 지속적으로 좀 빠진 원인이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네, 대표님, 그럼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 글로벌 제약 파트너사와 이 TSDT 플랫폼 기술의 라이선싱 협약이 또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이 기술 이전 계약이 성공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는 좀 논의 중이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저는 좀 냉정하게 말해서 현재 셀리버리가 그동안 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여준 어떤 이 퍼포먼스는 너무 미미했다는 겁니다. 임상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결론치를 도출해내지 못했고 가시화된 임상 일정도 수립되지 못했는데 최근은 뭐 보도 자료를 통해서 올해는 좀 다르다. 회사는 현재 뭐 유럽 임상 1상 승인과 미국 임상 1상이 일정이 좀 당초 예상보다 좀 빨라지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뭐 제시한 바가 없다는 거죠. 최근 공시를 잠깐 좀 볼게요. 회사는 최근에 공시 유형을 좀 보더라도 임상과 관련된 기타 투자 판단 관련된 사항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 부분에 주는 어떤 시사점은 증시가 급등 요인으로 기대감은 수반했지만 실질적인 연구 개발의 성과는 아직은 미비하다.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달래기 위한 무상증자 결정이 셀리버리의 이게 단기간에 뭐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수 있지만 저는 이걸 일회성으로만 본다는 것이죠. 회사는 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무상증자의 결정보다는 가시화된 연구개발의 뭐 성과라든지 임상시험의 어떤 구체적인 일정 수립이 가장 선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이 투자자들에게 보여준 퍼포먼스가 다소 미비했기 때문에 회사 측의 이런 가시화된 성과가 좀 기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가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대표님, 그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셀리버리 무상증자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뭐 1.96포인트 하락한 35,050원에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일회성이라는 게 이겁니다. 오히려 기대감을 좀 더 수반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상증자의 어떤 결정 기대감도 회사의 사업적 모멘텀이 수반되었을 때 이 주가도 사실상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하다는 것이죠. 지금 기준점에서는 일봉 주가 지난해 6월 29일 11만 1,900원 주가 대비해서 지금 하락폭을 좀 가져온다면 역사적인 신저가예요. 지금 뭐 주가는 뭐 하루가 멀다고 좀 빠졌는데 자 여기서 이제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이게 2년 형국의 주가 형태를 좀 보면 심각합니다. 20만 6천 원대부터 하락한 이 그림. 지금 그렇다면 이 기대감만 잔뜩 수반돼서 주가는 올랐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기대감만 수반돼서 현재 아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는 회사의 이 참담한 실정을 좀 나타내주는 지표죠. 20만 6천 원대 주식을 샀던 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지금 3만 5천 원짜리 주식이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회사가 보여준 게 없다는 겁니다.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오히려 크게 상쇄할 수 있는 어떤 이 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는 무상증자의 결정이 아니라 계획된 임상계획 그리고 정확한 이 실험 계획의 일정 수립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현재 임상개발에 대한 어떤 유의성 결과를 빠르게 인식시켜줘야 되는 것이 뭐 중요한 성과인데 저는 지금 회사의 어떤 형국에서는 사실상 이 부분도 뭐 가시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뭐 지금 고려하고 있다 하겠다만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이 주주들에게 좀 설명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좀 예측을 해보고요. 지금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임상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 저는 솔직히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뭐 바닥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질 구간이 뭐 있겠냐 이렇게 좀 판단하겠지만 네네. 임상 기대감의 모멘텀이 없다면 오히려 주가에 상승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매수 의견을 좀 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의 의견은 무상증자 단기 테마 기대감을 좀 반영된 효과라면 28,000원, 28,000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보유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셀리버리 일단 보유자 관점에서는 28,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함께 의견 주셨습니다. 회사 측의 가시화된 성과가 빨리 도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그럼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비츠로시스입니다. 비츠로시스는 1989년 설립돼서 201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동 제어 시스템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주요 제품은 분산 제어 시스템, 원격 감지 제어 시스템인 스카다 시스템, 유무선 TMTC, 지능형 교통 시스템인 ITS 시스템 등을 개발해서 정부나 공공기관, 대형 건설사,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력 분야의 자동화 시스템을 보다 지능화한 안전감시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는데요. 다른 사업 분야로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의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개별 기준 매출액은 167억 원, 영업이익 3억 5천만 원, 당기순이익은 5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1%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경영 상태 회복 및 영업 환경의 개선으로 매출액 및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주권 매매 거래 정지 해제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장 안내입니다. 비츠로시스에 대한 코스닥 시장 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 유지 결정 안내입니다. 2022년 7월 11일 개최된 코스닥 시장 위원회는 비츠로시스에 대해서 상장 유지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사의 주권은 2022년 7월 12일부터 매매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입니다. 이어서 공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에 따라서 소속부가 좀 변경이 되었는데요. 관리 종목에서 벤처 기업부로 이 소속부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7월 10일 오늘자 공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에 따라서 기타 경영상 자율공시를 발표했는데 최대 주주의 자발적 의무 보유입니다. 최대 주주가 스스로 지분을 예수하겠다, 안 팔겠다는 겁니다. 당사의 최대 주주 VH1은 경영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보유 주식에 대해서 자발적인 의무 보유를 결정했습니다. 의무 보유 주식은요, 비츠로시스의 보통 주식입니다. 전체 27.8%에 해당되는 700만 주입니다. 의무 보유 기간은요, 2022년 5월 6일부터 2025년 5월 5일 3년간 최대 주주의 지분을 팔지 않겠다. 보호 예수를 한다는 것은 경영권 양수도도 안 되는 것이죠. 락업이 걸린 주식이기 때문에 이 양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시죠. 네네. 지금 뭐 이거는 뭐냐면 회사가 거래 재개를 목적으로 이 경영 개선 계획서를 좀 제출했고 이에 따라서 한국거래소 시장위원회에서 상장 유지 결정을 했는데 이에 부연해서 회사는 이 경영 안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자발적인 보유를 통해서 3년간 회사를 열심히 키우겠다라고 이제 해석되는 이 공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츠로시스 3년 만에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자본 잠식률이 무려 90%에 달했었는데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소시킨 건가요? 통상적인 어떤 자본 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은 크게 뭐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무상 감자가 있을 것이고요. 무상 감자를 통해서 결손금을 대폭 줄여놓고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유상증자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면 자본금이 좀 늘어나는 형태가 있는데 회사는 이 기간 동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던 거의 뭐 2019년도 초부터니까 뭐 횟수로는 거의 뭐 한 3년이 넘습니다. 네네. 3년의 기간 동안 무상 감자를 거의 뭐 3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리고 그 이 와중에는 또
유상증자도 좀 결정을 하면서 재무구조 개선을 완벽하게 좀 이뤄냈습니다. 회사 최근 감사보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4년도 회사 반기의 자본 잠식까지만 하더라도 47.2%의 자본 잠식이 있었는데 기말 기준에서 모두 자본 잠식을 전적으로 해소를 좀 시켰고요.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률 해당 사항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전환으로 인해서 최근 4년간 연속된 영업손실 기준에서 흑자로 전환은 이 재무 성적표를 좀 제출했는데 강도 높은 회사의 어떤 이 노력과 회사의 어떤 체질 개선이 이뤄낸 성과가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이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좀 어떤 노력을 주요로 해서 기울여야 될까요? 지금 내용을 잠깐 보면 회사 최근에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도 좀 전해왔고요. 지금 분기 보고서 실적 좀 잠깐 보면 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지금 실적 호조가 좀 예상되고 있죠. 지금 매출액은 전년 3분기 기준에서 27억 원, 근데 229억 원의 수익을 좀 달성했고 여기가 12월 말 결산법인인데 이게 3분기 기준이라고 보니까 지금 1분기 실적을 좀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보고서 자체가 아직 지금 사업 보고서가 최근에 좀 제출이 됐기 때문에 1분기 보고서가 좀 누락이 좀 된 것 같은데 네네. 5월 15일자에 아마 이 내용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내용이 없다는 것을 보니까 최종 보고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기 보고서는 실질 기간 안에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이 과정 때문에 1분기 보고서가 좀 생략된 것 같은데 지금 최근의 실적 기조를 보면 1분기 실적 안에서는 회사가 지금 손익구조상 매출 실적을 상당히 좀 진전시켰던 요인이 좀 있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좀 달성함으로써 흑자 전환을 좀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번 1분기 내지 반기 실적에서는 이런 어떤 성장 기조가 어떻게 좀 유지될 것인가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끝으로 오랜 기간 마음고생하셨을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표님 그럼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늘 거래 첫날인데 하한가를 기록했더라고요.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같이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일봉 주가에서는 이 차트가 최근 3년간 거의 주권 거래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 좀 폭포수입니다. 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요. 월봉 주가를 잠깐 보면 회사 주가 점진적 안정기에 있었던 한 9,000원대에서 한 10,000원대 형성됐던 주가가 지금 3,900원대 오늘 시초 장세보다는 오히려 더 밀리면서 지금 시작가가 한 5,900원대로 좀 보여졌는데 요거였죠. 5,700원대에 좀 형성된 주가가 오늘 하한가 기록하면서 3,950원대까지 하락을 좀 해줬는데 이 요인은 사실상 회사의 불확실성에 기인된 어떤 요인이라기보다는 3년간 사실상 현금화되지 못했던 자금들이 묶였다는 겁니다. 이 요인이 좀 작용이 된다면은 사실상 거래액의 기대감을 좀 수반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급한 자금 정리해야 되는 어떤 자금들의 관점에서는 회수의 관점에서 장내 처분될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죠. 자, 이 요인이 좀 반영되면서 오늘 가격 제압까지 하락한 구간점을 이뤄냈지만 이제부터 조금 시작이라고 좀 봅니다. 낙폭이 최대치로 좀 반영된 효과 좀 이후에는 비치로시스가 사업적인 안정성을 좀 토대로 성장해 나가는 그림이 좀 필요한데 단기간 조정은 좀 불가피해 보여요. 내일장까지도 사실상 시세 좀 하락 요인은 좀 반영해 주겠지만 내일장 이후에서는 저점 확인 이후에 추세적인 반등도 좀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3년 동안 현금화되지 못한 자금들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을 토대로 성장해 나가는 그림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